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된 지 10년. 하지만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휴업을 함으로 해서 전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전부 다 구매를 하지 시장을 갈 확률은 거의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마트 문 닫았네, 시장 가야겠다 하면서 옆에 있는 시장 가시기도 하니까.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더 커진 유통 공룡 싸움에 전통시장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그런 대규모 자본력이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살구책 마련에 나선 전통시장 또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와서 보는 시대는 이제 반 정도고요.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통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에 접수된 13,000여 의견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온라인 투표에 붙였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쏠렸는데요. 당초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개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중복 투표 논란으로 상위 3개 안 선정은 다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10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휴무일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 선택권 침해,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실효성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며 대형마트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대형마트 매출이 지지부진한 사이 온라인 유통업체가 새로운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전통시장을 잘 가지 않고 어차피 만약에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라면 그 쉬는 날 전날에 가서 소비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렇게 좀 크게 접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 시장을 좀 이용하시잖아요. 평상시에도 가시고 마트 문 닫았네, 시장 가야겠다 하면서 옆에 있는 시장 가시기도 하니까 폐지까지는 살짝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는 대답은 16.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마트, 슈퍼마켓 등을 이용하는 것 역시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시작부터가 다르죠. 대기업의 엄청난 자본과 이런 편리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에 비해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그런 대규모 자본력이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이 기울어진 것을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평평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규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국민 제한 해프닝이 장기적인 논의의 장으로 넘어가면서 전통시장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만큼 무더운 날씨인데요. 폭염까지 더해진 평일 오후 시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삼삼오오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온 젊은 층이 많다는 건데요. 옛날보다는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막리단길도 있고 뭐 먹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 여파로 많이 오는 거죠. 데이트 코스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주말에는 손님들이 엄청 많고 거의 뭐 밀려 다닐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이들이 향하는 곳은 시장 명물 먹거리 가게입니다. 즉석에서 불에 구워 쫀득해진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먹기 전 인증샷은 필수겠죠. SNS에 맛집 리스트에 이게 떠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보자 하고 왔어요. 길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 부르기 직전까지 그냥 모든 거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집 유명해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시장에 가서 가성비 좋고 핫한 간식거리를 맛보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게 인기인데요. 떡꼬치 하나 해가지고 2,700원 계산했습니다. 홍대, 망리단길 등 젊은이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 위치한 망원시장이 단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갓 튀겨낸 따끈한 도너츠부터 두툼한 떡갈비, 거기에 매콤달콤한 떡볶이까지 망원시장의 먹거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거기서 돈가스 사고 또 호떡 사고 여기 고추튀김 맛있다 그래서 고추튀김 사고 맛집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장 봐서 먹을 거 사서 집에 와서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몇몇 가게들은 유명세를 타면서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대기 공간 마련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줄을 많이 서가지고 30분, 1시간 많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가게에 피해를 줘요. 이렇게 넘어가서 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약제로 바꿔가지고 예약제라니까 손님들도 훨씬 편하죠. 늘 손님 걱정은 없었을 것 같은 망원시장 역시 몇 해 전까지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인근에 대형마트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된 건데요. 그러던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에 안 가는 고객들한테 우리 망원시장을 찾았을 때 뭘 해줄 건지 우리가 노력이라는 걸 그 고객들한테 감동이라는 걸 보여보자 해서 대형마트 휴업 제도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시장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마트가 쉬는 날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친 건데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하고 시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가 하면 시장 통로에 물건을 내놓지 않는 등 상인들의 노력까지 더해졌는데요. 다양한 이벤트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 망원시장 쿠폰과 쓰레기 봉투. 망원시장에 장 보러 나올 때 그릇을 가지고 와봐. 이 그릇에다 담아줄게 물건을. 비닐봉지 안 넣어주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쿠폰 한 장씩을 갖고 온 그 용기를 가져온 손님들한테? 예. 주면 제가 받아서? 이 쿠폰을 이 쓰레기 봉지 한 장으로 교체해 줄게. 너무 좋아해요. 고객들도. 근데 이것을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고객들의 머릿속에 망원시장에 장 보러 갈 때는 그릇을 갖고 가야 돼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환경 캠페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지금의 망원시장이 있기까지 시장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대형 쇼핑몰,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경쟁 상대의 덩치가 점점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진짜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봐요. 예, 이 지금의 잘 되는 것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언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착한 규제조차도 풀으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점점 더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요즘. 우리가 시장에 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1913 송정역 시장을 찾았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평일 오후라 다소 한산한 모습인데요. 개성 있는 가게들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시장.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1913년부터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 시장은 지난 2016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시장의 오래된 가게와 청년 상인들의 개성 넘치는 가게가 조화를 이루면서 쇠락하던 시장은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났는데요. 100년의 역사를 품어안고 새롭게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에 광주의 새 명소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초반 입소문 효과도 사그라들고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거리두기는 시장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그래도 해가 기울자 하나 둘 손님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다양한 연령층이 시장을 찾고 있는데요. 트렌디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좀 되게 넓고 깨끗한 분위기여서 다른 시장이랑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에 아쉬움을 내비치는 손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이제 상권이 좀 이제 많이 잦아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찾아오던 관광객과 축제를 즐기던 젊은 층의 발길이 끊기면서 그 사이 시장을 떠나거나 업종을 바꾼 청년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딱 오픈했을 때는 되게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그런 거리였으면 이제 코로나로 3년 차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에 타격이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 이 시장의 부침을 지켜봐온 상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옛날 집이라서 계단이 좀 많고 하니까 조심하셔요. 6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국수집입니다. 1년 중 더운 여름철에만 만들 수 있는 옛날 방식 국수인데요. 지금이 가장 바쁠 때랍니다. 이게 자연건조니까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갔을 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갈라져고 부서져. 이건 국수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할까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 국수 운반 방식마저 색다릅니다. 100년 시장을 지켜온 옛날 방식 국수는 이제 전국에서 찾는 명물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한번 먹으면 많이 찾아요. 하여튼 해남마다 계속. 이거 코로나 때문에 손님 물건을 보지 않았어요? 잘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택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움직인 게 택배로 많이 주문하시니까. 대량 생산 제품과는 다른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 그리고 그 시장만의 전통과 이야기는 사람들이 시장을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00년 시장은 이제 또다시 새롭게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팔고 그런 분위기를 이끄는 것도 맞지만
왜 이 전통시장에 와야 되는지 그 이유와 가치들을 이 우리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에게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시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을 찾게 만드는 노력과 동시에 직접 오지 않아도 어디서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전통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70년 전통의 용문시장. 그런데 전성기라 하기에는 시장 거리가 다소 한산해 보이는데요. 시장 안에 위치한 한 김치 전문점. 갓 담근 김치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40대 젊은 상인 김선미 씨는 30년 가까이 채소 가게를 한 부모님과 함께 김치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간편한 캔 김치 역시 김선미 씨 아이디어인데요. 1인 가구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김치보다 이렇게 소량으로 예쁘게 용기에 담아서 또 그리고 요새는 또 캠핑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캠핑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캔 따서 드실 수 있게 편하게 하려고 시작한 김치예요. 예쁘게 포장한 김치가 향한 곳은 가게 진열대가 아닙니다. 시장 육성사업단 사무실에 마련된 작은 스튜디오. 상인들 누구나 여기서 예쁜 상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나 다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되게 사고 싶게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점을 좀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 안에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먹음직스러운 김치 사진은 온라인 스토어에 올려둡니다. 김선미 씨는 이곳 시장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가게는 용문시장 안에 있지만 고객은 전국 곳곳에 있는 셈. 이제는 전체 매출의 80%가 온라인에서 나옵니다. 이제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진 거죠. 와서 보는 시대는 이제 반 정도고요.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용문시장에 이제 저를 보면서 같이 또 해보고자 하시는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도움의 기회를 또 드리고 같이 또 배우고, 예. 그래서 동기가 돼서 몇 분들이 같이 시작하고 계세요. 이곳 시장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기자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선 건데요. 변화를 이끈 청년 상인들을 주축으로 기존 상인들까지 57개의 점포가 온라인 판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방법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휴대폰 생방송을 통해 물건을 팔기도 하고 정육점, 닭갈비, 해장국 집에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밀키트 제작에도 나섰습니다.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도 맞아서 매출 매장에서 좀 감소한 것도 있었고요. 또 손님들이 저희 집에 드시면은 이걸 한번 지인분이나 아니면 혹 그 가족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하고 싶다 하시는데 이걸 멀리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택배로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밀키트 제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안영현 씨는 손님 응대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음식점에 음식 주문이 들어오듯 과일 주문이 들어오는 건데요. 손님이 시장 물건을 주문하면 배달 기사가 시장 가게를 돌며 물건을 수거해서 고객에게 배달해 줍니다. 상인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7월 3일인가 어제 하루 조금 장대 같은 비가 왔을 때였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때 여기 매상은 많이 줄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 손님이 없잖아요. 고객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장점일 거야. 최근엔 전통시장 전문 배달 플랫폼도 생겼습니다. 이 전통시장 배달 특화 앱에는 참여하는 시장과 점포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필요해진 기존 배달 앱도 상생을 취지로 전통시장 배달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내가 장사를 할 때 있어 고객한테 신뢰감을 줘야 돼요, 일단은. 그런 시스템 위에 또 노을장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더 잘 이용하는 거죠. 이제 온라인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이거를 해야지만이 그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고 저희도 장기적인 안목을 간다면은 이 온라인 사업은 당연히 해야 돼요.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한 경쟁.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는 10년 사이 유통 환경은 또다시 급변했습니다. 논의의 기회가 만들어진 만큼 좀 더 현실적인 상생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한 분야의 시장을 장악했을 때 반드시 이어지는 게 가격의 상승 내지는 뭐 독점 담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골목 상권이 존재함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의 적정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골목 상권 보호가 단순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자체가 소비자들 후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업체와 다른 전통시장의 가치, 그리고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만들려는 상인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변해야죠.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되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은 와서 받는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트와 차별화하면서 동시에 마트가 가질 수 없는 신선함 그리고 양적으로의 어떤 승부 그리고 질적으로의 승부를 조금 차별화 두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모든 게 여기 있죠. 사람들 얘기로 가득하죠. 어느새 가슴 속에 채워져가는 저는 모두 공짜래요.